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김준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명예만큼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046년 월드컵 공동 개최 논쟁이 바로 그 말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결정이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처절한 현실 앞에서 월드컵 진출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향한 지름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올림픽도 단독으로 치러낼 만큼의 경제 대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갈림길에 선 그들의 처절한 내적 싸움이며 자존심과 실리 사이의 거대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논쟁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의 미야모토 치네라세 회장이 공개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2046년 월드컵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위한 아주 그럴듯한 협력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거대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매체 소우닷컴이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축구 외교의 단면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 제안 하나가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려고만 했던 중국 축구의 아픈 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이것은 과연 협력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리려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일까요? 중국 축구에게 이 제안은 과연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자, 중국 축구의 이 깊은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비극의 핵심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저히 한 나라에서 공존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불균형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즉 인프라를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대 들어 다롄, 청두, 그리고 상하이 인근 큰 산에 지어진 번쩍이는 최첨단 축구 전용 구장들. 월드컵 결승전은 치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존의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 같은 유서 깊은 스타디움까지 합치면 당장 내일이라도 월드컵 단독 개최를 선언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올림픽도 혼자 치러낸 나라인데 월드컵쯤이야 인프라만 보면 중국은 이미 월드컵 개최국 그 자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국가대표팀의 실력입니다. 하드웨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죄송하지만 아시아에서도 삼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건 참사 수준이며 국가적인 망신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힐 노릇의 불균형이 중국 내부를 두 동강 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경기장과 인프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쁜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실력을 보라. 너무나도 약하지 않은가? 자력으로 예선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동 개최만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부의 혼란 속에서 중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본의 제안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우닷컴은 이것을 정교하게 짜인 축구 외교의 단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제안이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나누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간파한 것입니다. 동문계는 이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제 대국조차도 최소 4만석 이상의 경기장 14개와 결승전이 열릴 8만석 규모의 경기장을 확보해야
해야 하는 이 엄청난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여 압박과 부담을 나누는 동시에 이 제안을 가장 먼저 시작한 주도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함정이 드러납니다. 소우닷컴이 정확히 경고했듯이 만약 중국이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막대한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도 정작 무대의 중심이 아닌 주인공을 빛내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와 명예는 일본이 가져가고 중국은 그저 돈과 경기장만 제공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전문가들의 회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조용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팬들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번졌고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념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두 생각의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쓰디쓴 현실을 인정하고 꿈에서 깨어난 현실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규하듯 외칩니다. 우리 대표팀의 현재 실력으로는 자력 진출은 어림도 없다. 창피고 뭐고 어떤 방법으로든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들에게 공동 개최는 20년 넘게 맛보지 못한 월드컵 본선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셈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자존심파가 이에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하며 포효합니다. 감히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에게 손을 벌리란 말이냐. 다른 나라에 얹혀서 두걸하듯이 월드컵에 나가라고. 이것은 14억 인구의 자존심을 짓밟는 국가적인 수치이자 부력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들에게 월드컵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흙발을 가진 거인의 비극입니다. 경제력과 인투라라는 거대하고 강철 같은 상체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대표팀이라는 두 발은 너무나도 연약한 진흙으로 만들어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바로 그 거인의 슬픈 자화상. 이 거대한 충돌을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현실을 택한 실리일까요? 아니면 굴욕을 거부하는 자존심일까요? 중국 축구는 지금 그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풍 같았던 경론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그들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 개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소프트웨어의 처참한 실패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20년 넘게 기다려온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현실파의 승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숙명의 라이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월드컵 본선 티켓 한 장을 위해 강대국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니몬 단도로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개최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입니다. 자존심파의 자부심을 지키는 그들의 승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20년이 넘는 냉혹한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똑똑히 증명해온 그 꿈, 즉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겠다는 그 꿈을 여전히 헛되이 믿고 있다는 위험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중국 축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을 하느냐, 그들의 최종 결정은 결국 중국 축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 시청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번 논쟁은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처절한 몸부림은 돈, 최첨단 시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하나,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실력이 빠져 있다는 중국 축구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벗겨낸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거대한 용의 야망과 날개가 너무나도 약해 날아오를 수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 그 사이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046년 월드컵 공동 개최 제안이라는 사건 뒤에 숨겨진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은 결국 실리를 챙기는 지름길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강대국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야 할까요? 과연 그들은 일본이 파놓았을지도 모르는 이 정교한 덫에 걸려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절호의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준석이 펼치는 속이 뻥 뚫리는 전문적인 팩트 폭격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지금 바로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